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들면서 신체 능력이 퇴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한 가지 제발 이것만큼은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꼽으라면은 단연 치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어떤 노인 질환보다도 가혹한 치매,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서 전주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기웅 중앙치매센터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요. 학교폭력의 70%는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폭력 유형 중에 언어폭력이 72%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요. 집단 따돌림, 신체 폭행,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교사와 학부모가 위원회를 가동하기보다 전문적인 체계가 갖춰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셀린디온의 That's the way is 띄워드리면서 2017년 9월 2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런 위험성에 누구나 놓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저조차도 제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국가의 시스템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과도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매 걸린 분들한테 지원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는 취지는 맞지만 생활 습관병이에요.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면 이거를 늦출 수가 있고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쪽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비용, 약이나 치료 비용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계몽하는 데 쓰면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 자체에서 어떤 도움을 주거나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마련해 준다면 국민으로서는 안심을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치매에 걸린 분들 가족들이 항상 부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케어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분들이 좀 국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고령화 사회가 되잖아요. 개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 그러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예산이 무한정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좀 여유가 없는 사람들 위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국가적인 예산이 추월하게 남을 경우에는 전체로 확산되는 걸 찬성하는 편이에요. 치매 노인들에 대해서 세금을 늘리는 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부 정책들이 끝까지 시행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구체적인 계획 안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치매 가정과 치매 노인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서 한다면 그 치매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나쁘지 않은 정책이죠. 네, 치매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치매는 의학 용어로 디멘샤라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 정신이 사라져버리다.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정말 잔인하죠. 실제로 치매 환자를 보살피는 가족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올 정도로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큰 마음의 상처를 입힙니다.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두가 이제 치매를 돌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이 날을 맞아서 김기웅 중앙치매센터 센터장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10회가 맞나요? 제10회 치매 극복의 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바쁜 일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십니까?
네, 우선은 이 치매 극복의 날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치매 문제에 대한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 국민들의 치매에 대한 이제 기본 상식이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는 치매 극복 주간 행사, 기념식, 박람회, 전시회 등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뭐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 사회로 접어든 탓도 있겠지만은 요즘에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들 하잖아요. 실제로 네.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지금 현재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약 72만 명 정도가 치매 환자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이 숫자는 17년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어허. 그래서 2024년에 100만을 넘고 2039년에 200만 명을 넘어서게 될 걸로 추정되고 이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입니다. 예. 또 이게 이렇게 뭐 몇십만 하면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 4분 중 1명이 치매입니다. 아하. 근데 우리나라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를 이미 넘어섰죠. 예.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국민 4분 중 1명이 적어도 돌아가시기 전에 일정 기간 치매를 앓을 확률을 이미 갖고 살고 있는 거고요. 예.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이 치매로 고생을 하실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확률상으로는 정말 그러네요. 4분의 1, 80세 이상의 4분의 1이 지금 치매로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치매 환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도 굉장히 그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치매 환자 증가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뭐 세계 이제 선진국들의 한 4배 정도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치매 환자가 이렇게 빠르게 느는 것에 비해서 치료나 검진을 할 수 있는 곳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네. 어떤가요? 네, 우선은 이제 검진이란 면에서는 이미 지금까지도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이제 치매에 대한 선별 검진은 굉장히 편리하게 잘 이루어져 왔던 셈입니다. 2008년 이후로. 예. 전국의 어느 보건소에서나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실제 그 결과로 치매 진단율이 우리나라는 75%에 육박합니다. 예. OECD 국가 평균이 50%를 간 넘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란 면에서는 비교적 지난 10년간 많이 이제 그 기반이 다져졌다고 볼 수 있고요. 치료라는 면에서는 아직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갖는 치료약이 아직은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전 세계가 효과적인 치료약제 개발에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신약에 대한 임상 시험이 활발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은 약물 치료가 가장 우선하나요? 네, 우선은 약물 치료가 기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치매가 진단이 되었을 때 초기부터 약물 치료를 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비교해 보면 5년 뒤에 스스로 도저히 생활할 수 없어서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되는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치료한 군이 치료하지 않은 군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약물 치료가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인지훈련과 같은 비약물 치료라든지 또 유산소 운동과 또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형성하는 이제 사회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약물의 효과를 더 강화시키는 이런 이제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 그리고 치료하는 것이 이제 수준을 넘어섰다고 정부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라에서 치매 지원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치매 초기부터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었습니까? 네, 우선 가장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의 이제 핵심 근간을 이루는 인프라가 전국 이제 모든 보건소에 설치되는 치매 안심센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가 있는 분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치매에 관련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예. 또 아직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은 조기 검진을 통해서 치매 여부를 판정해드리게 되고, 또 치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분들은 치매로 진행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가이드하고 제공해드리게 됩니다. 예. 이를 통해서 환자의 발생도 낮추고 진단 시점을 빨리 해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을 늦추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치매와 싸우고 있는 분들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부담을 줄여가면서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맞춤식 서비스를 해주게 되고요. 예. 또 두 번째로 이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가장 이제 가족들이 고통스럽게 느끼는 게 예상치 못한 이런 정신 행동 증상이 급격하게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사실 지금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마땅히 이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이 아주 부족했는데요. 예. 치매 안심병원을 전국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이제 지정 양성해서 이런 이제 급성기 정신행동 증상을 보이는 치매 환자들도 단기 입원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일련의 서비스들이 모두 이제 경제적인 그 부담을 수반하게 되죠. 비용도 많이 들고 특히 치매는 장기간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돌봄에도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증인 경우에는 의료보험에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치료비를 본인 부담을 10%까지 낮추는 이제 부담 상한을 이제 정하게 돼 있고요. 또 장기 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도 지금은 5등급까지 해서 전체 치매 환자들의 절반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더 경한 분들까지도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급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치매 지원센터가 한 50곳 가까이 있고요. 이제 전국에 250개가 넘는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돼서 뭐 1:1 맞춤형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발표되기로는 한 올해 연말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시기가 나왔나요? 네, 우선 이제 정부는 12월에 이제 그 개원을 목표로 지금 그 치매 안심센터 설치를 목표로 이제 작업을 추진 중이고요. 이제 이제 사실은 이제 센터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마다 이제 인력 양성의 현황이라든지 편차는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파악되고 조율되면서 목표 시간 안에 안심센터의 설치가 완료되도록 잘 이제 업무가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국가에서 발표한 치매 국가 책임제 센터장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약간 이 점이 미흡해서 나중으로 미룬 것이나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신지요? 네, 우선은 이제 사실은 지금 굉장히 우리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나 국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다급한 문제들을 지금 이번에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앞으로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뭐니 해도 이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 체계가, 인력 양성 체계가 좀 더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요 다음 단계로는 이제 이런 전문 인력 양성 체계의 고도화, 또 그 비용에 대한 이제 국가의 지원이
이제 이어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치매 안심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시민분 중에 한 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국가 책임제가 시행이 되면은 개인의 의료비는 덜 수 있지만 결국은 국가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것이 사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예방 활동에도 좀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중증으로 가기 전에 초기에 발견한 뒤에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예방 활동을 함으로써 치매 전반적인 서비스 이런 재정 부담이라든지 개인적인 그 치매 그 병의 더 진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이제 약간의 수치의 차이는 연구마다 있지만 예.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이제 예방적 활동을 통해서 각자가 치매에 걸릴 확률을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예방 활동을 통해서 발병 시점을 2년만 지연해도 20년 뒤에 우리나라 전체 치매 환자 숫자가 20%가 줄어들게 됩니다. 막대한 재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방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의 핵심 업무 중에 하나가 지금 치매가 아닌 분들, 특히 이제 경도 인지장애라는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지를 강화하고 예방 훈련을 제공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 이런 활동이 이제 주요 미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치매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한다든지, 내가 이거 벌써 기미가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어디에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치매에 관한 모든 서비스, 치매가 의심이 될 때 또 치매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언지, 그리고 돌보다 보면 너무 외롭고 힘들 때, 예. 1899-9988,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뜻입니다. 예. 예, 치매 상담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네. 치매 상담 콜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제한 없이 언제든 그 국민들이 편하신 시간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 18세 그런 또렷한 정신을 99세까지 팔팔하게 1899-9988 이 전화번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할 말씀 짧게 하신다면요. 네, 이게 치매라는 것도 다른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만성질환과 같이 관리해낼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진단을 받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매를 잘 관리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이런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앙 치매센터 센터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서 마련한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웅 중앙치매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식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부사장이 경남 사천에 있는 본인이 거주하던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방산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하성룡 전 카이 대표를 긴급 체포했고요. 오늘 이 하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서 이 카이 수사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김인식 카이 부사장이 조금 전인 오늘 아침 8시 40분쯤에 경남 사천 자신의 자택인 아파트 베란다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트리의 홈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 맛있는 여행 코너와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과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추석을 앞두고서 가을 냄새가 물씬 납니다. 요즘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도 정말 행복해요. 그렇죠. 네. 푹푹 찌는 여름 지나고서 가을 되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정말 좋아요. 요즘 이렇게 멍하니 하늘 바라보고 있으면 네. 떠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계절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에 관문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몇 군데가 있죠. 몇 군데 있는데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래도 우리가 수도권 투데이니까 그렇죠. 인천 아닐까요? 그렇죠. 예. 인천국제공항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네. 오늘은 그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영종도. 네. 영종도는 이제 공항이 있는 그 섬이잖아요. 그렇죠. 인천국제공항. 그러니까 영종도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면서 정확하게는 영종도, 용유도, 삼목도, 신불도 사이에 바다를 메워서 다시 하나의 섬으로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개의 섬이 메워지면서 하나가 된 곳인데 그래서 이 영종도에는 약간 섬 아닌 섬이 되기도 했고 이곳에는 이제 여러 개의 섬들이 메워지다 보니까 다양한 해안가를 품고 있어요. 특히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가가 여러 곳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곳이 을왕리일 거예요. 그렇죠. 을왕리 해수욕장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을왕리 해수욕장 위쪽으로는 왕산 해수욕장이 있고 그 아래 용유도에 있는 용유해안이 있고 그 아래쪽에 마시안 해안가가 있는데 이 해안가가 고운 모래길이 약간 곡선처럼 유연하게 이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해안가라고 해요. 예. 오늘은 이 고운 모래길이 있는 마시안 해안가로 떠나보겠습니다. 마시안 해변. 네. 이름도 특이하네요. 마시안? 그러니까 저 이제 마시안 해변이라고 지도상에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예. 가봤더니 현지에서는 지명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요? 마시랑 막 있는데 이걸 좀 찾아봤어요. 예. 왜 이 지명이 이런 건지 했더니 이 지명에는 약간 전설이 하나 깃들어 있는데 옛날 이 마을에 유씨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났대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약간 기골이 장대할 뿐만이 아니라 자라면서는 겨드랑이에서 날개까지 돋아서 그 모습이 되게 범상치 않았다고 해요. 근데 예. 부모들은 약간 겁이 났던 거예요. 이런 아이가 태어난 것을 나라에서 알면 큰 벌을 내릴까 두려워서 이 아이의 겨드랑이의 날개를 떼어나고 그 기름을 부어서 자국을 지우려고 했는데 그 순간 그 마을에 있던 연못에서 안장을 진 용모가 나타나서 그 집 주변을 돌면서 막 울었다가 사라졌대요. 아하. 그래서 그 후 아기의 집이 있는 마을을 말마자에 올시자에 안장한자를 써서 마시안이라고 불렀다는 믿거나 말거나의 전설이 전해지면서 이런 지명이 붙었는데 참 이름이 예쁘더라고요. 그러게 그래서 말이에요. 마시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해변인지를 굉장히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곳을 가서 전에는 을왕리랑 저도 다른 곳은 가봤는데 그곳에 있는 해안가 중에 가장 한적해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고즈넉하고 한적하고 사람 없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해안가여서 그러니까 그 가까운 곳에 해안가에서 일몰을 보시고 싶은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곳이에요.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위쪽에 엄청 유명하니까 다들 그쪽으로 바로 이렇게 건너가시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가서 하는데 정말 좋고 또 이 해안이 좋은 게 서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썰물과 물밀 때 바다 풍경이 정말 달라요. 썰물 때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은 검은색이 이제 갯벌이 펼쳐지는데 저는 갯벌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바다가 그린 풍경화가 이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오늘 또 씻으시네요. 네. 예. 가을이니까요. 예. 펼쳐지고 또 물이 이제 그 밀물때가 되면 갯벌은 사라지고 나서 고운 모래길이 펼쳐져요. 근데 해안길을 건데 발이 푹푹 빠지는 해안길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적해요. 네. 그 근처에 있는 을왕리나 그쪽처럼 한산하지도 않고 해안가에 복잡한 가게도 없어요. 아하. 그 풍경이 정말 좋아서 약간 쉼 그리고 이제 바다 보면서 이렇게 멍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이게 또 복잡한 도심을 약간만 벗어나면 이렇게 안산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지금 사진 찾아보니까 갯벌 체험하는 공간도 많지만은 눈에 띄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일몰. 정말요. 일몰 사진이 기가 막힌 것들이 많네요. 전국 각지 아름다운 일몰 모습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아주 고요하게 사람 없는 곳에서 고요하게 한적하게 바라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유난히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어서 그 바닷가에 아무도 없이 고요하게 일몰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이 마시안 해안가 서쪽 끝으로 가면 영화에도 등장한 실미도와 무의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섬 너머로 이렇게 지는 해안가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고요한 해안가 따라서 약간 한적한 포구의 느낌이 남아있거든요. 그 풍경과 전체적으로 어우러진 일몰이 참 이렇게 서정적이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해안가 주변에 이렇게 솔숲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솔숲에 앉아 계시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따라서 솔량도 살코끝을 스치기도 하고 붉은 일몰은 지고 나무는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좋네요. 여기서는 좀 뭘 먹어볼까요? 갯벌이 있잖아요. 예. 갯벌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되게 약간 자그마한 이제 조개구이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솔직히 한여름엔 좀 덥잖아요. 이맘때 조개찜이나 조개구이를 앞에서 불에서 바로바로 구워 드시는 것도 좋고 조개구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시원한 감칠맛을 자랑하는 바지락 칼국수 집들이 많나요. 이렇게 뚝딱 드시고 오시면 마음은 되게 방긋해지고 위장은 되게 든든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설에 말이 깃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안가가 언제 모래가 단단해서 승마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변가에서 승마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꼭 추천드리는 거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자기부상 열차를 무료로 타고 이용유 해안까지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범 운행 중이거든요. 근데 그 자기부상 열차를 타고 가는 그 여정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다 주차를 하시고 거기 교통센터에서 자기부상 열차 타시고 찾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인천시 마시안 해변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튜건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건입니다. 예, 날마다 시민의 밤길을 밝혀주는 가로등. 오늘은 가로등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가로등 점등 방식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서울에는 27만 개가 넘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36년 동안 켜지고 꺼지는 시간이 똑같았습니다. 운영 기준이 구체적으로 보면 가로등 점등은 해가 지고 15분 뒤, 또 소등은 해 뜨기 15분 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너무 어두운데 가로등이 늦게 켜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집중호우나 안개, 황사 같은 기상현상이 국지적으로 빨리 변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네, 지역별 밝기를 기준으로 가로등을 켜고 끄겠다는 겁니다. 이런 운영 기준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데요. 당연히 25개 자치구에는 각각 밝기, 보통 조도라고 하는데요. 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설치됩니다. 그래서 밝기가 30룩스 이하로 내려가면 어두운 지역부터 먼저 가로등을 켜겠다는 겁니다. 이런 조도 측정 시스템은 남산 가로등 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가을 하늘 정말 아름답고요. 오늘도 역시 예쁜데요. 도심 옥상에서 색다른 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공간과 지식, 자원을 공유하는 산업을 많이 진행해 왔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가 제대로 쓰지 않고 놀리고 있는 유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건물의 회의실이나 강의실 등은 많이 개방을 해왔는데 옥상은 안전 등의 이유 때문에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공 건물 5곳의 옥상을 개방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옥상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50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 세운상가 옥상에서는요, 버스킹 공연, 또 롤러스케이팅 체험, 영화제 등이 펼쳐지고요. 서울도서관 옥상에선 만화방이나 요가 수업 등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서울시 공유허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랜 시간 한 자리에서 명맥을 유지하는 가게들은 또 저마다의 이야기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도 계속 남아줬으면 좋을 만한 가게들이 많은데 시대가 변하면서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서 안타깝죠. 네, 보통 그런 오래된 가게를 노포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게 일본식 한자표입니다. 한자표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시민 공모를 정해서 새로운 이름을 정했는데 그래서 오래 가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종로와 을지로 일대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랜 기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39곳을 오래 가게로 선정했습니다. 보통 개업 후 30년 이상 운영을 했거나요, 2대 이상 전통을 계승한 곳 또는 무형문화재 지정자가 운영하는 곳들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조선 철종 때부터 시작해서 무려 156년 동안이요, 왕실의 금박공예 기술을 이어오고 있는 금박연, 인사동 골목이 있는데요, 금박연이 포함되어 있고요. 반세기 가까이 영업을 하고 있는 만나분식, 또 광장시장의 반찬 가게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처음 그 오래가게 후보가 2,800개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72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은 셈입니다. 서울시는 그 오래가게를 담은 그 관광 지도, 또 이야기책 등 다양한 그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 뭐 이중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오래가게 참 예쁘네요. 네네. 자, 그리고 추석 연휴에 즐길 만한 축제 하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요. 서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 거리 예술 축제입니다. 올해는 그 유쾌한 위로 이런 주제 아래 47개 작품이 선보인다고 하고요.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먼저 개막작 무아레입니다. 그 영국 록밴드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연합 그 퍼포먼스 팀이 펼치는 공중 공연이라고 하고요. 예. 특히 그 우리나라의 이승환 밴드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또 그 축제의 마지막 밤을 장식할 폐막작, 그죠,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 불꽃을 따라 트랜스포밍 서울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네. 화려한 불꽃 쇼가 볼거리라고 합니다. 예, 뭐 추석 때 할 일 없으신 분들은 축제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유튜건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다이애나 크롤의 데스페라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Desperado, why don't you come?